네, 안녕하세요. 금일 6월 15일 현재 시각 9시 8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은 추천 업 버튼, 유튜브 마미선 주식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경둥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이화 공영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갑부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도오세요. 네, 어서도 오세요.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 두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오늘 주도주 테마는 원숭이 관련,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랑 그리고 원전 그리고 곡물 이슈 테마가 아직 있어요. 인플레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추천드렸었는데 미코바이오메드는 원숭이 두창 관련 대장주예요. 그래서 오늘 화살표 뜨면서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한번 봐보죠. 오늘 제가 차트를 화살표 차트를 두 종목을 띄워드렸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미코바이오메드 하나 또 올려드렸었는데 그건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것도 매집이 있는 종목이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차트 사진 띄워드리고 8시 48분에 말씀드렸죠. 미코바이오메드는 일봉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황금 화살표 뜨고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온 자리였죠. 그럼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면 다시 또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즉 급등 조정 다시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원숭이 두창 이슈 테마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린 거고 하락 화살표 또 빨간 화살표 떴기 때문에 오늘 단타든 뭐든 가능했던 자리였죠. KHH님 3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몰평 부회장님 구독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1,000원, 12,000원 그러니까 일봉 전고점 여기 돌파 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 공영 봐드릴게요. 이화 공영 보고 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죠. 이화 공영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일봉 전고점 여기가 이 13,000원이 내일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돌파 못하면 맞고 밀립니다. 오늘 어떻게 종가에는 몸통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돌파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13,000원을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돌파 못하면 내일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돌파하는지 보셔야 될,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공영. 이화공영은요, 자 보시면 최근에 이 위치에서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고 상승을 했었죠. 깜짝 화살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지수가 폭락이 나, 오늘도 지수가 밀렸죠. 그래서 지수 따라서 밀릴 때 같이 밀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가 밀리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지수가 밀리면서요,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만약에 이 이화공영이라는 종목도 이 화살표 뜬 자리 있죠. 여기 6월 8일날 이 화살표 자리를 이탈 안 했다면은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했죠. 한 7% 정도 그 다음날. 근데 그 다음날도 장중에 소폭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맞고 밀렸죠. 이때부터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 화살표 지지라인을 이탈 안 하면 괜찮은데 지지라인이 이탈해 버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수 따라서 같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수 따라서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진 종목이라고 보여줘요. 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그냥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수가 빠질 때 이렇게 같이 밀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일봉에서 어저께 하락 화살표가 떴죠. 그리고 22평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22평을 이탈하게 되면요, 밑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나중에. 그리고 반등은 일단 지수가 오늘도 밀렸어요. 오늘 지수가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추천한 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도 있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도 있어요. 소폭 올라가다 빠진 종목도 있고, 뭐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 강력하게 상승을 했는데, 항상 지수가 빠질 때는 내 종목이 지수랑 같이 밀린다고 생각하면은 이탈하면 자르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하락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파란 화살표 떴잖아요. 빨간 화살표 뜨면 다시 올라갑니다. 요 빨간 화살표 있죠? 요거 아직은 없잖아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빨간 화살표 뜨고 주가가 우상향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했죠. 지금 아직 하락 화살표 뜨고 지금 일봉 추세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탈하면서. 그러면 빨간 화살표 뜨고 다시 지지를 해야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화공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지수가 밀리니까 오늘 장중에 또 밀었죠. 그래서 이전 저점을 다시 깼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반등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일단 지수 상태가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8,300원이요? 8,300원? 8,300원이면 최근에 화살표 떴을 때 산 것도 아니네요. 그 더 위이네요. 8,300 라인. 여기네요, 여기. 여기서도요, 이 8,000원 라인에서도 22평을 이탈했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2평 라인인데, 이때도 자 보시면 이렇게 잘라 볼게요. 여기가 8,300 라인이에요. 여기 그쵸? 요 자리가 8,300 라인입니다. 여기 최근에 4월 28일 4월 29일 요때가 8,300 라인인데, 자 보세요. 최근에도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이슈 테마가 붙어가지고 급등을 했었어요. 그쵸? 여기서 빨간 화살표 뜨고 22평에서 22평을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하죠.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면서 이렇게 75%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쵸?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여기서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좀 반등이 나왔다가 이 8,300원 라인이 밀렸죠. 8,500원 깨지고 일봉 추세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5월 4일날 밑으로 하락 화살표가 떴어요. 이탈되면서. 그리고 22평을 깨버렸죠. 22평 블루라인. 그럼 밑으로 빠져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빠졌다가 최근에 빨간 화살표에서 좀 반등 흐름을 탔었는데, 지수가 다시 밀려버리니까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올리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어쨌든 하락 화살표가 떠있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 뜨고 변공양봉, 즉 하락을 멈추는 빨간 화살표 캔들, 이렇게 변공양봉 캔들이 나와야 다시 반등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일단은 건설 테마 이슈는요, 한번 이슈 테마가 불어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받고 빠졌어요. 최근에 이슈 테마들은 뭐 곡물, 인플레 관련주들,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원숭이 두창, 오늘 같은 경우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 테마들을 확인하고 이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기준 라인 이탈하면 지수 따라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도 8,300 라인, 8,000원 라인이 깨지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 하락을 멈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간 화살표 뜨고 이런 변곡양봉 캔들, 지지 캔들이 나와야 반등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수 상태는 아직 안 좋아요. 오늘 저는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반등 안 나오더라고요. 과대 낙폭이 나왔는데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이전 저점을 깼어요. 또 오늘 지수 상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내일 양봉을 돌리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화살표가 떠야지. 저라면 화살표 뜨는 거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잡아봐요. 여기 하락 화살표가 떴죠.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빠졌잖아요.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내일 지수 양봉을 돌리지 못하면 이전 요 자리까지 빠졌다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은 나오긴 나옵니다. 이화공연. 근데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지금은 하락 추세고, 이전 저점 라인이 지금 하락 화살표가 이탈을 했잖아요. 22평 이탈. 그러면 이전 저점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밑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야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빨간 화살표 나와요. 이런 거. 이런 빨간 화살표 캔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전 저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젠셀 오픈베이스 한국컴퓨터 볼게요. 바이젠셀 바이젠셀도 지금 지수 따라서 그냥 같이 밀린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자, 봐봐요. 바이젠셀도 최근에 22평에서 황금 화살표 뜨고 그 전에 빨간 화살표가 나왔죠. 그리고 급등 나왔는데 윗골이 닿으면서 거래량 터졌죠. 매집봉이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 22평까지 밀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22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급등 조정이 나왔을 때 보통 22평에서 반등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22평을 깨는 종목들도 있어요. 22평을 깨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골파하고 이전 저점까지 빠졌다가 하락 화살표 떴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 뜨면 지지받고 반등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젠셀이 최근에 2평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쵸? 그래 놓고 밀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젠셀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그죠? 신규 상장인데 그동안 쭉 밀렸어요. 쭉 밀렸는데 그동안 없던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 나오긴 할 건데, 일단 일봉상 하락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전 저점 화살표 라인이거든요. 1,300원, 1,400원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지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 윈다인까지 상승하긴 할 건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수 따라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수 따라서 밀렸죠. 오늘도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93%면 폭락이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바이젠셀은.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 올렸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들어왔죠. 이럴 경우에는 밑으로 고를 파고 나중에 반등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 화살표 떠야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수 따라서 지금 골파기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22평을 이탈했죠. 근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 끝난 종목은 아닌데, 오픈베이스가 디지털 일자리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추세가 나올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얘도 지수 따라서 밀렸거든요. 최근 일봉에서 계속해서 하락 화살표가 나왔어요. 이전 저점, 잠깐만요. 이전 저점 라인 거의 다 빠지긴 했는데, 이거 이전 저점이거든요. 2,850원? 그 자리가 이전 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수 따라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와야 얘도 반등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씩 파동은 나온 종목이에요. 디지털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급등, 다시 또 조정, 다시 급등, 조정,
다시 급등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한번 이슈 테마가 있을 때마다. 근데 최근 이슈 테마는 지금 세력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노는 종목들이 그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관련주들이랑 그리고 곡물, 네, 밀, 뭐 쌀, 뭐 그런 곡물 관련, 인플레 관련 테마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개인 이슈 테마들, 그런 것들을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얘는 22평도 이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이전에도 오픈베이스가 시세를 주고 빠졌을 때 22평 이탈했을 때도 22평을 수렴하고 다시 들어올리죠. 지금 22평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이 22평을 수렴하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패턴. 22평을 수렴하고 화살표가 떠주면서 22평 돌파 안착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지수 따라서 좀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컴퓨터 가보죠. 한국컴퓨터도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좀 시세는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인 것 같아요. 3,900 라인에서 5,500원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지수가 밀리니까 자 보시면 22평 이탈하면서 밑으로 빠졌죠. 이렇게 22평 이탈하면서 지수가 최근에 3, 4일 동안 지수가 계속 밀렸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빠졌잖아요. 지금 이전 저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일봉 흐름에서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상단은 한 5,500 라인 정도 보시면 되고 박스권 하단부는 저기서 한 3,900원? 3,900원 정도로 되어 보여요. 이전 요 박스권 하단부. 최근 지수가 밀리니까 그 자리까지 이전 저점까지 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박스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22평 이탈하고 고를 팠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전 저점 라인. 그래서 한국컴퓨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 지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수를 지금 저는 일단 지수를 보시면은 양 지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통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강력한 이슈 테마를 제외하고는 보통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빨간 화살표 뜨고 화살표 지지라인 형성하고 좀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엔 22평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22평 이탈하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요? 하락 화살표 뜨고 밑으로 꺾여버리죠. 그 어저께 좀 양봉을 돌리려고 했으나 오늘 다시 한번 또 이탈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탈하니까 다시 한번 인플레 관련주들이라든지 다시 또 뭐 바이러스 관련주들 이런 좀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보시면.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이 강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발표 난 이후에 이 지수가 지금 하락 화살표 뜬 상태잖아요. 빨간 화살표 뜨고 이렇게 빨간 화살표 뜨고 지지 라인이 형성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지금 지지 라인이 없어요. 어제 지지를 하나 했더니 오늘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수가 다시 반등 나오려면 지수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에서 하락 화살표 떴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 떠야 반등이 나올 것이고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하락 화살표 이탈 하락 추세잖아요. 최근에도 이 코스닥 지수도 화살표 지지라인 형성하고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깨면 안 되는 자리 22평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어차피 반등이 나오긴 나올 건데 계속 하락하는 건 없죠. 반등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어저께 양봉 캔들을 다시 한번 깼어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하락 화살표가 또 떴기 때문에 아직 빨간 화살표가 없죠. 빨간 화살표 떠야 지지받고 반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수 따라서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내부에 특별한 악재라든지 뭐 그런 것만 없다면 뭐 대표가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만 안 한다면은 다시 지수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보통 테마주들은요 돌고 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나중에 또 다른 테마들이 또 이슈가 다시 나옵니다. 그럼 또 그런 종목도 또 올라가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안 탄 거면은 다시 또 올릴 겁니다. 다시 또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지지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탈 하락 추세니까. 저는 어저께 양봉을 돌리길래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밀더라고요. 오후장에. 오늘 아침 장 초반까지도 괜찮았어요. 한 11시 정도까지. 근데 딱 점심 먹고 다시 밀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따라서 밀렸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왜 빨간 화살표 얘기를 이렇게 계속 다시 하냐면은, 잠깐만요. 오늘 미코바이오메드도 보시면은 미코바이오메드도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원숭이 두창 이슈가. 어저께 저녁 뉴스에서도 원숭이 두창 관련 뉴스가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이슈에서 최근에 눌림목 자리였거든요. 빨간 화살표를 이탈 안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의 패턴 자체가 22평에서 화살표 뜨고 급등 조정 자리였거든요. 하락 화살표 또 빨간 화살표 떴을 때 이 빨간 화살표 이탈 안 하면 다시 급반등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화살표 떴잖아요. 그럼 빨간 화살표 떠야 반등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도 이렇게 하락 화살표 22평 이탈하면서 골파기 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도 하락을 멈추는 캔들, 이 빨간 화살표 캔들이 나오면 그래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저께 추천드렸던 TS 트릴리온, TS 인베스먼트, TS 인베스먼트가 최근에 지수 따라서 과대 낙폭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저께 돌렸죠. 2평을 뚫어버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한데, 오늘 장초반 갭을 크게 띄어서 굉장히 흔들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 수익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는데 어쨌든 오늘 상을 갔거든요. 일봉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저항을 뚫고. 최근에 이제 과대 낙폭한 종목, 이렇게 꺾인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이슈가 살아있으면요, 이렇게 다시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TS 인베스먼트가 생각외로 상을 갔어요. 갭을 좀 크게 띄우긴 했죠.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도 한번 봐보죠. 버킷 스튜디오. 자, 버킷 스튜디오 보시면 굉장히 좀 흔드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지수 따라서 많이 빠졌었죠. 그랬다가 급반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2평 저항을 맞고 3,700원 근처죠. 저항을 맞고 밀렸었는데 밑꼬리 지지 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요건 좀 내일 반등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 6%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소폭.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지수 밀리면서 오후장에 다시 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 부근이란 말이에요. 이 중심값 부근이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반등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심값 깨면은요, 22평까지 밀었다가 나중에 반등 나와요. 상한가 한 방으로는 안 끝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버켓 스튜디오 차트를 이전과 비슷하게 보자면, 이전에 여기서 한번 급등 나왔던 때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전에 이때가 3월 달이었어요. 3월 17일. 그때도 보시면 지금 패턴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화살표 4개가 뜨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22평을 뚫어버리면서. 근데 그 다음날 음봉 누르죠. 그리고 중심값을 이탈 안 하면서 중심값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지받고 화살표 뜨면서 다시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가 다시 급등이 나오려면은 지금 보시면 중심값 언저리 부분 지지 라인이거든요. 자, 황금 화살표 뜨고 상한가 갔죠. 이전과는 다르게 좀 화살표가 약하긴 해요. 이전에는 3월달에는 화살표 4개 다 뜨고 상한가를 갔어요.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일봉의 상한가 중심값 라인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탈 안 하면 아까처럼 화살표가 뜨면은 다시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 중심값을 깨버리면 다시 22평까지 밀렸다가 22평에서 반등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항상 이 장대 양봉의 중요한 첫 번째 3분의 1 값, 그리고 중심값, 그리고 시가 라인 22평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버킷스튜디오도 내일 일단 다시 또 반등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오늘 종가에도 밑꼬리 지지를 해줬거든요. 항상 주식은요, 지지와 반등 그리고 저항 돌파예요. 이 저항을 돌파해야 더 갈 수 있는데 오늘 어저께도 저항 맞고 밀렸죠. 오늘 좀 아쉽긴 하고 6%밖에 반등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오늘 버킷 스튜디오 분봉을 보시면요, 매수 신호 발생. 이게 빼먹을 자리가 굉장히 매수 신호 많았거든요. 발생. 보시면은 여러분들 분봉 보고 단타 하실 때 분봉을 보시면은요, 자, 오늘의 분봉이에요. 보시면은 이 1분봉이거든요. 1분봉에서 여러분이 단타를 짧게 칠 때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면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 3% 수익이 나와요. 그렇죠? 이 자리도 조정이 받고 다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한 3% 올라가죠. 다시 또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한 3%, 4%, 5% 올라갔네요. 이거는 한 4% 정도 나오고, 하락 화살표 또 빨간 화살표 뜨고 또 한 3%, 4% 나오고, 하락 화살표 또 빨간 화살표 지지라인 형성하고 또 3%, 4% 이렇게 여러 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우상향 추세였는데, 이렇게 쭉 우상향 추세였어요. 그럼 이 단타로 계속 빼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오후장에 11시 이후에 이 추세가 깨졌어요. 이 우상향 추세가 깨지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지면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깨지면서 여기가. 이 추세가 이어져야 단타 추세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거든요. 이탈되면서 밀렸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끝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버킷 스튜디오도. 내일장에서 오늘 또 밑꼬리 지지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 시도는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매 기준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단타든 스윙이든. 근데 웬만한 종목들 상한가 한 방으로 끝내지 않아요. 조정받고 다시 가거나 아니면 바로 또 다시 가거나 하건데, 어쨌든 중심값에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위치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소니드, 어제 VIP 방송에서 소니드를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소니드는 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소니드가 22평을 이탈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장중에 한 9.4% 상승이 나왔죠. 근데 다시 한번 여기 2평 저항, 이 초록 라인이 저항이에요. 6,000원. 그 6,000원 부근 저항을 맞으면서 밀렸죠. 그 부분은 항상 저항 자리 체크하시고, 저항보다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5,200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에요.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미코바이오메드가 가장 강력했어요. 오늘 장중에 원숭이 두창 대장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했고, 일봉 전고 쪽까지 도달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장 시작돼서 장 시작돼서 바로 말씀드린 게 9시 1분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차트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죠. 그때 화살표 뜨고 상승하고 있을 때였죠. 여기 돌파하면서. 그래서 오늘 일봉 전고점까지 강력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급등을 했고요. TS 인베스먼트도 상승을 했고요.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가 12,000원 목표 라인까지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면서 27%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소니드, 소니드 방송에서 어제 물어보신 분 3%, 4%, 7% 그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밑꼬리 지지받으면서 3%, 4%, 6% 반등이 나왔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항상 분봉 반등 패턴이 있죠. 버킷 스튜디오 반등 나왔고, 오후장에는 아쉽지만 밀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난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 패턴으로 봤을 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장중에 말씀드린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죠. 지수 음봉 이탈하면서 코스닥 코스피 지수
밀리면서 마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 급등했다가 또 밀려버린 종목들이 많아요. 또 소폭 상승하다가 오후장에 밀려버린 종목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바로 수익을 챙기려면 오전에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좀 빠르게 수익이 나오고요. 지수 따라서 밀린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이 나와요. 다시 따라서 반등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마감했고요. 보시면 오늘 코스닥 코스피 거의 뭐 2000개 이상 종목이 하락했어요. 코스닥 코스피. 그래서 오늘장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지수가 빠지면서 재미없는 장이었고요. 그렇지만 항상 그 안에는 이슈 테마가 되는 종목들은 또 상승을 하니까요. 항상 화살표 패턴 보시면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패턴, 또 22평 황금 화살표 돌파 캔들 이런 자리가 타점이에요. 타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보시면 수익 보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뭐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지만 소폭 올라가다가 밀린 종목들도 있고 조정받아서 지수 따라서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화살표 패턴이 강한 종목들이 좀 나에게 좀 수익을 빠르게 주니까요. 그런 거 체크하시고요. 오늘 보시면 강했던 종목들이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미코바이오메드, TS 인베스먼트, 그리고 공구모험은 이거 이슈가 좋아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1대5로 무증가되면서 올라갔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화살표도 좋았죠. 공구모험도 오늘은 뭐 점상으로 갔네요. 피코그램도 최근 화살표 흐름이 좋았었어요.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 보시면은요 22평을 이탈 안 시킵니다. 22평 이 화살표 라인 22평을 지켜주면서 상승 조정 22평을 깨지 않아요. 보시면 항상 22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22평이 무너지게 된다면요 지수 따라서 빠질 때 이렇게 골파기 하고 나중에 반등 나와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런 것들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급등한 종목들을요 최근 패턴들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보시면 글로벌 SM도 최근에 화살표 뜨고 20평 뚫으면서 급등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 화살표 자리에서 다시 또 급등이 나오죠. 이탈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시고 그 주가가 빠질 때 이 거래량이 있어요. 자, 글로벌 SM도 최근에 급등 나오면서 이 거래량들이 빡 들어왔죠. 근데 밀면서도 오히려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나가는 거래량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올리는 거예요. 개미를 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공부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쉬운 장은 아니죠. 2000여 종목 이상이 빠졌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항상 주도주 테마주들을 찾아서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3, 4일간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웬만한 종목도 다 빠지니까요. 뭐 우량주고 뭐고 웬만한 종목도 지수 따라서 골파기 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그때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있죠.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도 지수 서킷 걸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웬만한 종목들 막 20% 하락하고 막 하한가 가고 약간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폭락했던 종목도 어떻게 됐나요? 지수 반등 나오면서 다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 이전에도 코로나 터졌을 때 완전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슈 테마주들 다 박살났어요. 그때 코로나 관련주들 빼놓고. 지금도 보시면은 인플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뭐 식량 관련주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을 이런 바이러스 이슈 테마 그런 종목도 빼놓고 지금 오늘 다 작살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회사에 문제만 없다면 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시장 상황 리스크에 따라서 빠진 그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작살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다 빠져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나중에 반등 나올 때 다시 또 그런 종목들 다 회복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비중이 크다라면 버티기가 힘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 몰빵을 하지 않고 비중 한 10% 내외다. 그럼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코로나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지수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이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가 이때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때거든요. 지수 폭락하면서 이렇게 작살이 났었어요. 이때 2020년 3월달 2월달 3월달이 폭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 사이드 카 걸리고 장난 아니었죠. 이때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도 밑으로 빠진 종목도 많아요. 웬만한 종목들 다 박살났으니까. 그때 뭐 코로나 관련주도 물론 추천했지만 괜찮은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도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종목들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근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보시면은 자 봐봐요. 그때도 이때 폭락했을 텐데 22평 이탈하면서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언제 반등 나오나요? 슬슬 지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22평을 수렴하면서 그리고 황금화살표, 빨강화살표 지지 라인이 형성하면서 이 22평을 돌파하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때도 이렇게 빠지고 반등 나오면서 시간이 걸렸을 때 짧게 시간 걸렸던 종목들이 뭐 한 2개월, 3개월 정도. 오래 걸렸던 종목들은 뭐 4, 5개월 그렇게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전처럼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폭락 이후 서서히 반등.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최근에 폭락이죠.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였죠. 이전이랑 똑같죠. 코로나 터졌을 때랑. 근데 반등은 다시 나오는데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은 제가 시간 걸려요. 그 회사에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뭐 대표가 배임 횡령을 한다라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회사에 문제만 없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진 거기 때문에 지수 따라서 빠진 거기 때문에 지수가 회복하고 반등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도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10시 10분 10시 10분 VIP 방송 이어갈게요. 오늘도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저도 추천하는 종목도 있으면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컷을 잡고 하셔야 되고 지수 따라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수 반등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 회사에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상패만 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상패만 안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 따라서 빠진 종목들 시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추천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방송 이어갈게요. 내일도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500억 주식 마음에선 유튜브 있죠. 유튜브 거기 가시면은 거기 항상 제목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제목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 테마주들입니다. 그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 급등을 해요. 최근에 500억 주식 마음에선 유튜브 항상 제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거기 제목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계속 그 종목들이 계속 왔다 갔다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문의는 제 좌측의 상단 여기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모든 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